호국 보훈의 달 6월. 6월의 바람엔 슬픔이 날린다. 6월의 빛 속엔 눈물이 흐른다. 6월의 햇살엔 총성이 들린다. 1950년 6월 25일.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총성이 아직도 우리의 기억을 맴돌고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지난 6월 5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특별한 호국의 형제 안장식이 거행됐다. 지금 6.25 전쟁 당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장렬히 전사하신 고 전병섭 하사님께서 입장하겠습니다. 사진 대신 이름과 군번이 적힌 영정의 주인공은 최근 신원이 확인된 고 전병섭 하사였다. 전사자에 대하여 경례. 6.25 전쟁의 영웅 고 전병섭 하사입니다. 고 전병화 이등산 사님의 고귀한 희생 앞에 삼가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크고 작은 전투에서 북한군에 맞서 용마에게 싸우셨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온 전병섭 하사는 유가족과 전쟁을 함께 치른 전우들, 후배 군인들의 헌화와 참배로 호국용사의 명예를 찾았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6.25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두 형제가 75년 만에 함께하게 된 것이다. (2023년 11월 6일)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유가족과에서 전춘자 씨의 집을 방문했다. 6.25 전쟁에서 산화한 고 전병섭의 유해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예, 연락드렸던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권문재 중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전병섭 씨의 조카죠. 큰 조카, 제일 큰 조카. 유전자가 좀 확률이 높은 게 나왔어요. 네. 나와가지고 이제 좀 설명 좀 드리고. 네. 10여 년을 기다린 바로 그 소식이었다. 유전자 검사를 10년 넘게 지냈는데 연락이 와서 이게 정말 반신반의할 정도로 반갑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삼촌이 맞아요. 우리 삼촌이 맞으니까 정말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고성재라는 구호부 네. 부지에서 이제 저희가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씀도 네. 최전방에 있었다고. 네. 큰아버지는 아주 최전방에 있어서 뭐 중대장을 하셨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얼굴도 모르는 큰아버지지만 새삼 그리워졌다. 뭐 삼촌이니까 그렇게 감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감회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뼈를 에이는 아픔이에요. 그냥 너무 보고 싶고 저도 보고 싶고 새삼 너무 그리운 분이시네요, 진짜. 잊고 있던 큰아버지 전병섭의 소식에 몇 장 남지 않은 아버지 전병철의 사진을 꺼내본다.
형제들의 목까지 살아내신 아버지. 6.25 전쟁은 이 땅의 모든 가족들의 삶을 멈춰 세웠다. 당시 무쇠막토로 불리던 경기 고양군, 지금의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나고 자란 삼형제. 전병섭, 전병철, 전병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짓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랑스러운 아들들이었다. 삼형제 모두 6.25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건 둘째 전병철뿐이었다. 친정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분이 나는 공부를 제일 못해가지고 공부 못한 놈은 오래 살고 죽지 않는다고 나는 부산으로 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최전방으로 가시고 한 분은 부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 가신 분은 안 돌아가시고 두 분은 전사하신 거죠. 호국의 형제 중 막내인 전병화는 1931년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전병화는 1949년 7월 18의 어린 나이에 군인의 길을 택한다. 전병화가 입대하고 1년 후 1950년 6월 25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남과 북의 전쟁이 시작됐다. 전병화는 수도사단 소속으로 1950년 6월 한강 방어선 전투 이후 낙동강까지 후퇴한다. 낙동강 전선을 방어한 수도사단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되자 원산 진격전을 거쳐 청진까지 북진하며 6.25 전쟁 최전선 부대로 활약한다. 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흥남에서 묵호로 후퇴해 전열을 정비하게 되는 사단. 이후 다시 북한군의 진격을 막아내며 이듬해 10월 강원도 고성으로 이동, 월비산 지역을 탈환하는 전투를 치르게 된다. 이 전투가 전병화의 마지막 전투가 된다. 삼형제 중 가장 먼저 전쟁에 참전한 전병화의 전쟁사는 6.25 전쟁 최일선의 기록이다. 대한민국 최북단, 더는 달릴 수 없는 길 끝자락에 있는 고성 통일 전망대. 이곳에선 전병화의 마지막 전투지인 월비산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다. 이곳은 삼형제 중 막내이신 전병화님이 전사하신 월비산 전투 지역을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통일 전망대입니다. 월비산은 금강산과 원산을 잇는 관문이자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1951년 10월 초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은 휴전 회담을 석계하고 현 접촉선을 휴전선으로 하는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추계 공세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에 수도사단은 1951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의 혈전을 통해 월비산을 방어하고 있던 북한군 구사단을 격퇴하고 월비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국군 11사단이 북한군 구사단의 공격을 방어한 기간은 총 8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전병화님은 2차 월비산 전투를 방어하던 과정 중에 전사하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고성 통일 전망대 351 고지 전적비는 그날의 치열했던 전투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1951년 10월부터 1953년 휴전 직전까지 수십 차례 공방전이 계속됐던 이곳. 지금의 평화로운 동해안은 당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중 하나였다. 격렬한 싸움이 계속되던 51년 11월의 어느 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전병화의 나이는 20살이었다. 전우의 품에 안겨 차갑게 돌아온 전병화는 화랑무공 훈장이 수여됐고 1959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1925년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전병섭은 기계체조 선수를 꿈꾸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생사를 오가는 전투 소식에 집안을 돌보던 장남 전병섭도 1950년 12월 30일 동생을 따라 전쟁에 참전한다. 국군 8사단에 입대한 전병섭은 51년 2월 횡성 전투를 치르고 대구로 내려가 부대를 정비하게 된다. 같은 해 4월 호남지구 토벌작전에서 북한군을 소탕하는 데 성공한다. 그 후 미 10군단의 후방을 지원하며 북으로 진군하던 8사단은 1951년 전투 중 가장 치열했던 노전평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전병섭은 이 전투에 참전 실종 상태가 된다. 노전평 전투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다. 이곳은 2021년부터 2차에 걸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전이 이루어진 곳이며 전병섭의 유해가 발굴된 곳이기도 하다. 지금 저희가 이동하고 있는 곳은 고성제 950고지로 가는 전술 도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달려 도착한 노전평 전투 지역은 여전히 삼엄한 분위기가 흐른다. 차가운 기계 경고음이 들리는 긴장감 넘치는 군사 보호 지역. 노전평 전투 지역을 찾은 기념으로 우리 호국 영웅님들을 기리면서 경례를 올리도록 합시다. 일동 차렷! 호국 영웅님께 대하여 경례! 자, 일동 응력!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전투 지역을 살펴보기 전 호국 영웅들에 대한 이해를 갖춘다. 자, 이거는 53년 또 854 고지 전투 지역 전투를 기념해서 설립된 전적비인데 우리가 이곳에서 854 고지 전투뿐만 아니라 노전평 전투 국군 8사단의 노전평 전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적비가 세워진 고성제 뒤편엔 노전평 전투 지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 있다. 가운데에 있는 계곡이 서화계곡. 이 계곡이 서화계곡이고 1차 전투 때는 북한군 2사단이 서측에, 동측에는 북한군 15사단이 배치되고 있었고. 전사연구 담당관님께서 그 전사연구를 해주신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이곳 일대를 탐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동측에 있는 저 능선 일대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고지에서 저희가 이제 탐피와 전투화 등을 식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그곳에서 발굴을 시작을 하였고 전병섭님께서 그곳에서 수습되셨습니다. 전병섭이 발견된 노전평 전투지에는 아직도 많은 유해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3차 유해 발굴 작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전평 전투 능선은 폭탄 연기가 자욱했던 51년 8월의 그날처럼 뿌연 먼지에 쌓여 있다. 이곳 노전평 지역이 적에게 점령당하면 인제를 거쳐 홍천, 횡성까지 순식간에 강원도 일대가 적에게 점령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51년 8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이어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곳에선 수많은 군인들이 고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졌다. 전병섭, 전병화를 앗아간 1951년은 평화를 위한 휴전협정과 한 채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치열한 전쟁이 공존하는 아비규환의 시기였다.
생사를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총성. 곳곳에 터지는 포탄 소리. 능선 하나라도 더 넘으려는 진격의 울림. 서로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후국의 형제들은 최전선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조국의 목숨을 바쳤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려 했던 삼형제의 전쟁사는 그 당시 젊은이들이 모두 함께한 순국의 역사였다. 전병섭, 전병화가 희생된 1951년 전투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경기도 연천군 진명산 전투지의 유해발굴 현장을 찾았다. 민간인 통제구역을 지나 한참을 들어가다 보면 유해발굴 작전 현장이 있다. 유해발굴에 참여하는 병사들은 각자 발굴에 필요한 장비를 챙겨 들고 차례차례 산을 오른다. 전투지 유해발굴 현장엔 6.25 전쟁 당시 폭발물이 지금도 수없이 남아있어 홍병대 폭발물 제거 작업 없이는 유해발굴 작전을 진행할 수 없다. 홍병대는 조를 이루어 송풍기로 작업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 금속 탐지기로 꼼꼼하게 조사한다. 혹시 모를 위험물이나 폭발물 등을 식별하기 위해 유해발굴 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조를 이룬 현장 탐사 교육을 실시하여 최우선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고 지뢰나 폭발물이 완전히 제거되면 여건 조성이 끝난 지역 순으로 보병대에 광범위한 유해 발굴 작업이 전개된다. 여기 유해 나온다고 여기 유해 나온다고 안 겹치게 하려고 공간을 남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다 무너뜨려야 돼.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다. 연천 발굴 지역은 특이한 전투 진영 중 하나인 동굴 진지가 발견된 곳인데 그 모양에 따라 발굴 형태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내려가니까 50cm 정도 밑으로 더 파집니다. 소미를 팠을 때. 아군에 놓고 터뜨리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뭐 누가 사용했다고는 가정을. 동굴 진지는 대부분 중공군이 만든 것이지만 아군이 점령 후 사용하기도 해 아군과 중공군의 유해와 유품이 혼재되어 발굴된다. 현재 이곳은 진명산 290고지로서 전사를 보게 되면은 아군의 공격 작전인 코만도 작전이 일어났던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 코만도 작전이라는 것은 저희가 연천부터 시작하여서 철원까지 이어지는 병참선을 확보하는 작전으로서 아군 미 기병 1사단이 중국군 4개 군단과 격전을 펼친 현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지역은 아군이 첫 번째로 커슨 지역에서 점령했던 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형을 보시게 되면은 이쪽 일대의 특징이 동굴 진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전사를 보게 되면 마오쩌둥이 마량산부터 시작해서 백마고지 일대까지 적의 포격에 대비하여서 갱도와 동굴형 진지를 만들어라고 이렇게 전사에 나와 있습니다. 중공군의 장기간 방어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굴 진지는 6.25 전쟁 당시 자료에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흔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동굴 진지를 두드리면 확연히 다른 소리가 나는데 공명음이 나는 곳은 안쪽으로 동굴이 이어져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양한 생활 흔적이 나타나는 동굴 진지엔 수많은 유품과 유해가 발굴되고 있다. 중공군이 만든 진지여서 중공군이 사용했던 전투화나 기타 유품이 많이 발견된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군이 사용한 탄환이나 철모, 수통 등 아군의 군장과 함께 유해가 발굴되고 있다.
발굴 도중 유해로 식별되면 조심스럽게 노출 작업이 시작된다. 동굴 지역에서 나온 유해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동굴 안에서 이 부분이 바닥이고 여기 아래도 바닥이어서 이쪽 구획을 현재 확장한 후에 유해가 식별이 되어서 식별된 유해를 지금 확장하고 노출하고 있습니다. 노출 작업이 끝난 현장은 전쟁 당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하다.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들, 폭격이 많았던 전투 지형상 온전한 유해보다 부분 유해가 대부분이다. 유해를 빠짐없이 수습하기 위해 현장 주변을 완전하게 조사한다. 내가 놓친 거 없지? 발굴 당시 유해 형태와 유품을 현장 상황에 맞게 고려해 적군과 아군으로 식별한다. 유해별로 발견된 유품을 한자리에 모으게 된다. 유해와 관련돼 보이는 유품은 함께 관에 넣기 위해 따로 분류한다. (72여 년을) 홀로 차가운 땅속에서 이름 없이 기다렸을 유해는 그 무엇보다 정성껏 담겨진다. (6.25) 참전 용사임을 알리는 붉은 천, 그 위로 태극기를 조심스럽게 덮으며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영웅의 숭고한 정신을 마음에 새긴다. 태극기로 관포된 국군의 유해. 부대원들은 하나같이 엄숙한 표정으로 유해를 맞이한다. 차린 것 없는 제례지만 손길 하나하나에 존경과 감사가 가득하다. 사제들 경례! 예식을 마친 유해가 후배 전우들의 품에 안겨 전투지를 떠나고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부대원들. 부디 영원한 안식에 들 수 있길 바라본다. 2021년 전병섭 하사의 작은 유해도 후배 전우들에게 안겨 가족을 찾아 전투지를 떠났다. 호국의 형제 중 차남 전병철도 1951년 6월 전장으로 떠난다. 삼형제 모두 6.25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다. 전병철은 병참부대에 배속되어 후방 지원부대에서 근무하다 55년 6월에 만기 제대한다. 전병철에게 전쟁의 상처는 깊고 길었다. 현충원에 잠든 막내 전병화를 찾을 때마다 두 형제를 잃은 슬픔은 더해갔다. 언젠가 형을 만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던 전병철은 2011년 6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유전자를 남겼다. 전병철의 형을 찾을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이 희망의 불씨가 되어 2023년 현실이 될 수 있었다. 고 전병섭 하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유가족께서 2011년에 그 DNA 시료 채취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유해가 발굴이 안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셨고요. 유해는 21년에 그 인제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해 검사를 하는데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료였고
검사가 23년까지 지속이 되면서 23년도에 이제 검사가 끝났을 때도 바로 신원 확인이 된 게 아니고 11년도에 그 채취하셨던 유가족 DNA 시료랑 가능성은 있는데 그 당시 과거의 기술로 검사된 것들 자료를 봤을 때는 신원 확인하는데 좀 제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보관하고 있는 유가족 시료를 최신 기술을 적용을 해서 그 추가로 검사를 했고 결국 마침내 이제 발굴된 유해와 유가족이 형제 관계로 밝혀지면서 전병석 하사님이 신원 확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보시듯이 아무리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제한 사항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더라도 결국 유가족 DNA 시료 채취를 안 하셨다면은 신원 확인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6.25 전사자 신원 확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은 언젠가는 신원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시료 채취에 참여해 주시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할 수 없었던 유해가 형제를 찾고 이름을 찾게 된 것이다. 유해 유전자하고 유가족의 유전자가 이제 일치가 돼서 이분이 신원 확인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통보가 됩니다. 병적 기록이 이제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병이라는 거하고 그때 당시 시료 채취를 했다는 분이 전병철님이라는 거 외에는 다른 병적 기록이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이분에 대한 이제 재적 등본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재적 등본상에 보면은 아버님의 이름이 전칠석님으로 나오고 아버님 이름과 그 생년월일이 일치하는 이제 군번을 저희가 찾게 되었죠. 그 군번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의 병적부, 뭐 인사명령철, 학발대장, 전사자 명부 등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병선님이 이제 51년 8월 25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8사단이 당시 노전평 전투를 치르면서 전병석 하사님이 51년 8월 25일 그 서화리에서 전사를 했다는 것을 저희가 또 발굴 기록과 전사 기록을 또 비교하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 신원이 확실해진 전병섭의 유해. 유해 발굴 사실은 유가족에게 2023년 11월 6일 통보됐고 유공자에 대한 보훈법에 따라 2023년 11월 30일 영웅 귀환 행사를 통해 공식적인 확인 절차가 진행됐다. 그 후 유가족과 협의하여 국립서울희연충원의 동생 전병화와 합장을 결정했다.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합동 안장식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전춘자 씨 집은 분주하다. 전춘자 씨는 이 기쁜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전하고 싶어 가족들과 함께 국립 이천후국원에 잠드신 아버지를 찾아뵙기로 했다. 우리 아버지 지저분하게 다니는 거 싫어하니까 우리 엄마도 조금 찍어 바르고 평소에는 안 발라도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인사할 때는 조금 이쁘게 하려고요. 이따 봬요. 아버지 그때 어릴 때 그 모습은 아니래도 아직까지는 그냥 이렇게 젊게 살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걱정하시는데 자식 생각 자식밖에 모르고 오랜만에 멀리 가는 외출에 신이 난 아이들.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 아들, 딸의 손주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나섰다. 다 있어.
형제들을 잃은 슬픔과 그리움을 가슴에 담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 이제 형제들이 저승에서나마 기쁘게 재회할 것이다. 아버지를 뵙기 전 꽃집에 들른 전춘자 씨 가족. 하나 전화하고. 그렇지. 확실히도 하나 들을 거야? 응? 뭐 할까? 너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봐. 이거 골라. 이거 좋아? 보라색 있는 거. 응, 그래. 보라색은 좋아 그래. 보라색. 아유, 가자. 똑바로 잡아야지. 이렇게 잡아야지. 천진한 얼굴로 꽃을 고르는 아이들. 가자. 가슴 한가득 꽃을 안고 앞장서는 귀여운 손주들 모습에 전춘자 씨 가족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태극기로 수놓은 정원을 지나 긴 언덕을 오르며 아버지 전병철에게 가는 동안 가족들은 그와의 추억을 나눈다. 항상 그러잖아. 거우선 산다고. 저 노인네는 거우선 산다. 2008년 개원한 국립이천호국원에는 5만여 분의 호국 영령들이 안치되어 있다. 아이들은 언젠가 오늘의 방문을 기억하며 가족과 국가의 소중한 의미를 알아가게 될 것이다. 엄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엄마. 윤서랑 많이 닮은. 먼저 드려. 전춘자 씨는 작은 재단이지만 격식을 갖추기 위해 향을 올린다. 정성스럽게 향에 불을 붙이고 딸은 손녀와 국화를 영전에 올렸다. 손자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참외를 재단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잘 있었어요. 늦게 왔어요. 아버지, 형, 동생 다 만났어요? 잘 만나셨어요? 이제 헌신일 날 형님도 같이 동생하고 같이 해서 잘 모실 거예요. 우리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그나마 안심하고 있을게요. 아버지하고 잘 지내세요. 싸우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래. 한 분은 이제 시신을 찾아가지고 이제 묘가 있지만 한 분은 안 계시니까 항상 그거를 아유 어떻게 이렇게 됐나고 이름 석자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지금 찾으신 걸 알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얼마나 좋게 생각하실까 진짜. 나라를 지키려 6.25 전쟁에 참전했던 삼형제는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됐다. 하늘의 뜻인지 몰라도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이렇게 영혼에서만 만나게끔 이렇게 만나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마음적으로 기쁘기도 했고 그분들이 저 멀리 계시지만 얼마나 즐거우실까. 앞으로도 좋은 데 가서 편안하게 사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짧은 시간. 전춘자 씨 가족은 아버지 형제들의 가슴 아프고 고맙기만 한 생애를 돌아보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73년) 만에 아버님 큰형님 유해를 발굴하게 됐습니다. 그 신원 확인이 돼가지고 저희 가족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지하에 계시지만 형님을 만나서 대단히 반갑겠습니다. 아버님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지하에서라도 편안하게 좋은 곳으로 가서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국립묘지에 어릴 때 따라가서 형하고 동생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계셨구나 알았지 이렇게까지 그런 상황인지는 제가 정확히 몰랐었어요. 저희가 겪었던 우리나라의 역사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월남전 찬점인 용사시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니 저희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또 참전을 하셔서 값지게 희생을 하신 거라서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또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또 평화가 보장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할아버지한테 뭐 형제분 얘기를 들은 거는 거의 없었고 그냥 저희 할아버지께서 일단 전쟁 나가셨다가 오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좀 지금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준 할아버지와 참전 용사들, 그들의 희생에 감사한다. 그냥 저희 할아버지 생각하면 늘 가족들, 자식들, 손자, 손녀들한테 늘 자상하시고 한 번도 소리 한 번 쳐보신 적 없으신 분이셔서 좋았던 기억만 있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고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이 더욱 행복하고 값지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희생의 보답이 될 것이다. 형제 합동 안장식이 결정되자 지난 5월 28일 춘천 안식원에서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에 보관돼 있던 전병섭의 유해를 화장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전병섭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은 유해관리 담당자와 유가족과의 도움으로 진행됐다. 태극기에 쌓여 가족을 찾아온 지도 벌써 3년. 오랜 기다림 끝에 형제들과 함께 편안한 안식을 맞이할 시간이 됐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름 모를 작은 뼈로 돌아와 전병섭이란 이름을 찾고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다려준 가족을 찾았다. 전투지 흙 속에서 70여 년 외로운 시간을 견뎌낸 전병섭 유해는 동생 전병화를 만날 모든 준비를 마쳤다. 서울 현충원 40묘역, 동생 전병화가 애타게 기다리는 곳. 영현병의 손에 안긴 전병섭의 유해가 도착했다. 형제의 희생을 기리는 전군의 깃발 사열을 받으며 전병섭은 동생 곁으로 간다. 가족을 희생한 유족들에게 이 행사는 큰 위로가 된다.
서로의 생사도 모른 채 각기 다른 전선에서 목숨을 바쳐 싸웠던 두 형제. 생이 다하는 순간 서로의 이름이 가장 그리웠을 형제. 그 형제가 75년 만에 만나는 순간이다. 전병섭은 오랫동안 형을 기다리던 동생 전병화의 곁에 함께했다. 조카 전춘자 씨는 무쇠막터, 고향의 흙으로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만남을 기리며 두 분의 넋을 달래주었다. 이상으로 허토를 마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소총 사격 소리가 40묘역에 울려 퍼지고 가족들은 이제는 외롭지 않을 두 형제의 명복을 빌었다. 동생분께서 참전했던 경로를 적어놓은 거고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형님께서 참전하신 경로가 됩니다. 두 형제의 감동적인 전쟁사는 잊혀지지 않는 역사로 기록되어 국립서울희연충원 40묘역 호국 형제의 묘로 만들어졌다.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서 이분들을 발굴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지 못한다면 이분들은 앞으로 영원히 무명용사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국방부와 우리 유해 발굴 감식단 전 직원들은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이행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땅엔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한 10만여 명의 6.25 참전 용사가 묻혀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여전히 이름만 남아있는 안타까운 영웅들. 이들의 이름을 되찾아 주는 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자 숙제다. 묘비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닦으면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렇게 같이 와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마음으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서 있을 수 있다 믿고 있고, 여러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저희 나라를 좀 더 멋진 나라로,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육군 1병, 육군 2병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진짜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정말
저희를 위해서 좀 피를 많이 흘리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의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인데 그때 엄청 무서우셨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그 전쟁에 나가서 저희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형이 있는데 이번 기회 들어 형이랑 한 번 더 연락을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지켜낸 가족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 나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형님 하나만 해야죠. 형님, 형님, 어찌. 정리할 때 목 들고 호준아. 형님, 그래 이렇게 엄마처럼 봐봐. 형님, 턱. 아이. 형님, 아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사랑해요 그런 거지. 안녕히 주무세요. 잔잔한 바람으로 따스한 햇살로 노래한다. 우리는 영원히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국의 형제라고. 형제를 비롯해 이곳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숱한 영령들. 우리의 오늘은 이들의 용기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마음 깊이 새겨본다.